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총선이 17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똥줄이 바짝 탄 한동훈이 지지율을 끌어올릴 방안을 묻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에는 묘책이 없다. 진심을 갖고 시민을 위한 정치를 계속하는 것이다 라며 또 민주당을 겨냥해 저런 식의 극단적인 대결만을 이야기하는 세력을 상대할 땐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민생과 경제라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 설명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정책은 결국 정부를 끝장내자, 난장판을 치자, 깽판 치자 이런 류의 이야기밖에 없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도대체 민주당의 어떠한 정책이 난장판을 치는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못하면서 두루뭉실하게 그저 아무 말 대잔치하는 한동훈의 발언에 이재명 대표는 잠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동아일보 안규영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나서 민주당의 모든 정책은 결국 다 깽판 치자 이런 류 얘기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정말로 선거가 17일밖에 안 남았는데 민주당 선거 전략이 이제 정권 비판 외에 다른 전략이 어떤 게 있을지 이것도 여쭙습니다. 깽판을 쳤다 그래요? 깽판을 치고 있다 그랬어요? 치자, 영어 단어를 깽판이라고 그러셨어요? 네, 깽판 치자 맞았습니다. 제가 동일한 의도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의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 정부 여당이 깽판을 쳤습니다. 지금도 깽판을 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입니다. 맞습니다. 누가 깽판을 치는지는 국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체감해서 판단하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미 국민들은 이 대한민국을 누가 깽판 치고 있는지 잘 판단하고 있고 심판하려고 스탠바이 중입니다. 하여튼 눈만 뜨면 남 탓, 지난 정부 탓, 민주당 탓하는 저들을 보면 도대체가 국정을 운영하는 정권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비방하고 비판에만 올인을 할 거면 정권 내려놓고 평생 야당만 하면 될 텐데 이 또 권력의 맛은 알아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정권은 장악하려고 안달이죠. 오늘 한동훈이 의대정원 확대 문제로 한 달이 넘게 갈등을 빚고 있는 의사단체 중 전국의 의대 교수들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난다고 합니다. 본인이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서 만난다는 것인데 결국 의대정원 확대 문제에 한동훈이 적극 나서면서 극적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타협을 했다라는 보도가 총선 막판에 이루어지는 그런 쇼가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준석이 이미 말한 것처럼 한동훈을 영웅으로 등극시키며 총선에 반전을 누려보겠다 그런 계산으로 움직임을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미 국민들이 정치쇼라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반전은커녕 오히려 더 비판받을 거라 봅니다. 이미 정권 심판론이 너무 강해서 무슨 짓을 벌여도 윤석열 심판론을 잠재울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추미애 전 장관이 23일 방송된 SNL 코리아 시즌5의 막눈광이 간다 코너에 출연을 했는데 질문자가 윤석열 정부 탄생시킨 찐 공식은 체급 키워준 추미애 대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문재인이라는 질문에 그건 뭐 정직해야지 2번 문재인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 6단계를 건너뛰어서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을 했고 검찰총장으로 발탁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본인의 정치 발판으로 활용을 했다. 그런 점에서 중대한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설명을 했고 또한 이재명 대표는 누구의 죽방을 날리고 얼굴을 때리고 싶은 것일까라는 질문에 빵 대신 술을 드셔서 헛배가 잔뜩 부르신 분, 그래서 아침에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시는 분, 열차를 타면 다리를 모으지 못하고 쫙 벌리거나 반대편 의자에 다리를 걸치시는 분이라며 윤석열을 후려쳤습니다. 이에 사회자가 영상편지를 요청을 하자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시죠? 피곤하실 거다. 그만 내려오시죠. 노후의 삶도 중요하지 않냐. 사랑하는 여보와 함께 체리따봉도 이렇게 힘이 빠지면 꺾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역시나 윤석열 잡는 데는 추미애입니다. 민주당이 일당을 넘어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추미애 전 장관을 국회의장으로 떡하니 앉혀놔야 윤석열을 제대로 견제하고 심판할 수 있기 때문인데 반드시 하남 갑에서 승리하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민주당의 세종갑 이영선 후보가 허위재산 등록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과감하게 결단하고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종갑구의 지역 주민분들이 행여나 투표장에 안 나가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 지역구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비례대표는 투표해야 하니 당연히 나가셔야죠. 자, 그런데 이 해로운 미래의 김종민과 국힘당의 류재화를 두고 누구에게 투표를 해야 하느냐며 내부 총질했던 자가 더 나쁘다 아니면 국힘당만은 안 된다 등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탄핵을 반대하는 자 또는 특검을 반대하는 자 또는 개혁 입법안을 반대하는 자 누가 될까요? 그래도 친일정당 국진당이 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재명 대표의 발빠른 결단이 있었기에 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 이영선의 공천 취소와 관련해서 팔 하나 떼는 심정이었다며 아주 단호하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연합뉴스 정수현 기자라고 합니다. 어제 밤에 세종갑 이영선 후보님 공천을 취소하셨는데 이렇게 결정하신 배경과 그리고 경선이나 뭐 심사 과정에서 좀 검증이 안 됐던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선택권을 사실상 박탈당한 세종갑 지역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영선 후보는 당과 국민에게 용서하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우리 당이 검증을 제대로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현 제도상의 한계 때문에 검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가 나는 재산이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신고하면 당으로서는 추가의 재산이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경험을 계기로 법 개정을 통해서 당사자들의 재산 상태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아파트 얼마나 가졌다더라? 아파트 4채, 오피스텔이 6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 한 채하고 무슨 오피스텔 하나만 당에다가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당으로서는 제출된 게 왜 있는지를 조회할 방법이 없죠. 이 점을 이영선 후보가 악용한 것 같습니다. 일단 공천 받으면 등록하고 난 다음에 당이 어떡하겠냐 라는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당과 국민을 속였습니다. 그 알량한 법지식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당과 국민을 기만한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 책임을 묻는 첫 번째가 당이 최종적으로는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 후보의 행위조차도 당의 행위의 일부이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공천을 취소하고 제명했습니다. 지금 당의 비상징계 권한이 당대표에게 위임되어 있고 공천에 관한 모든 권한도 공천 취소에 관한 권한도 당무위 권한까지 제가 위임받아 있기 때문에 어제 그 보고를 받는 즉시 윤리감찰을 지시하고 본인과 직접 통화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명과 비상징계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 조치 때문에 절대 우세 지역에 가까운 우세 지역인 세종갑 국회의원 의석을 한석 사실상 상대 정당에게 주다시피 사실상 무공천 상태가 돼서 한석을 그냥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우리 당원과 우리 지지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바로 그 이전 국회의원 선거 때 한 명 차이로 국회의장이 결정났습니다.
이번 선거도 저는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권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정말 간절하게 일당만 하게 해 주십시오. 혹시 가능하시면 좀 더 힘을 모아서 과반수를 할 수 있게,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과반수를 할 수 있게 151석만 꼭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도중에 안정적으로 이길 수 있는 지역에 공천을 취소한 것은 참으로 위험하고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갭투기로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될 국회의원이 갭투기로 국민들에게 정말 절망감을 준다든지, 또 심지어 그 사실을 공당에 공천 신청을 하면서 당과 국민에게 속인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의석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팔을 하나 떼내는 심정으로 고통스럽고 안타깝지만 무공천하는, 공천을 철회하는, 그리고 제명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국민 여러분께서 이 점도 투기를 일삼는 후보들을 마구 공천하는 국민의힘과 우리의 이 충정을 비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점도 심판의 판단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지지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당이 완벽하게 점검하지 못해서 우세 지역 한 곳을 포기해 버렸는데, 그만큼을 여러분들이, 국민들께서 그 충정을 이해하고 메워 주실 것으로 믿고 기대합니다.